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오픈 AI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오픈 AI는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관심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오픈 AI의 상황과 특히 이번에 오픈 AI가 일부러 유출한 건지 아니면은 실수로 유출한 건지 한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Q스타 프로젝트라는 것인데요. 이 Q스타 프로젝트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AGI 즉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AGI의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오픈 AI 상황하고 그다음에 Q스타 프로젝트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오픈 AI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지난 11월 6일 날 오픈 AI가 창립되고 나서 첫 번째로 열렸던 개발자 컨퍼런스였죠. 오픈 AI 데이브데이에서 샘 올트만은 GPT-4 터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 GPTs라고 해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것도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던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던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1일 후에 오픈 AI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픈 AI는 이 CEO인 샘 올트만을 해고한다라는 이 기사를 냈습니다. 이 오픈 AI는 해고한 사유를 He was not consistently candid in his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그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았다라는 해고 사유를 달았습니다. 굉장히 통상적인 해고 사유였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5일 후에 샘 올트만은 오픈 AI에 전격적으로 다시 CEO로 복귀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고요. 이거를 가지고 많은 전문 매체들이 이 안에 있는 그 실제 사건들을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실제 오픈 AI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이드 오픈 AI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다양한 매체들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샘 올트만이 해고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픈 AI는 샘 올트만을 해고한 사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유였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첫 번째 봤을 때는 제가 통상적인 해고 사유로 이해했었는데 이 분석된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사유가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도 더하거나 뺀 것이 없이 정확하게 이 사유 때문에 샘 올트만이 해고가 됐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가 됐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샘 올트만이 복귀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보드 멤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드 멤버에는 샘 올트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렉 브로크맨은 이 사람은 이제 프레지던트 의장이죠. 의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샘 올트만이 해고가 되니까 나도 사퇴할래라고 자진 스스로 사퇴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4명이 바로 결국은 샘 올트만을 해고를 결정한 사람들이 되는데 일리아 서스케버라는 사람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헬렌 토너라는 사람은 이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CSET라고 하는 CSET 즉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의 어떤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디렉터입니다. 디렉터이고 그다음에 아담 디안젤로라는 사람은 옛날에 페이스북 메타의 CTO였고 지금은 이제 큐어라라고 하는 일종의 전문 이 커뮤니티 개발자 커뮤니티의 창업자이면서 CEO를 맡고 있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다음에 타샤 맥컬리라는 사람은 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로보틱스를 전공을 했고 카네기 멜론에서 로보틱스 석사를 받고 지금은 로보틱스 관련된 스타트업의 CEO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또는 이 여러 가지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일리아 서스케버라는 사람이 이 샘 올트만을 해고를 결정한 중심 인물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리아 서스케버는 원래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의 수제자입니다. 굉장히 천재 과학자이긴 한데 이 사람이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하고 그의 동료들이 DNN 리서치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DNN 리서치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만들고 나서 2014년인가요? 15년쯤에 이 구글한테 팔렸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오픈 AI가 창업되면서 이 샘 몰트만하고 그렉 브로크맨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같이 참여하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조만간 AGI가 될 텐데 AGI를 발전할 텐데 그럴 때는 좀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자. 그래서 오픈 AI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핵심적인 현재 그 상황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핵심적인 인공지능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을 꼽은 거죠. 그래서 일리아 서스케버를 오픈 AI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랬을 때 오픈 AI의 회사명처럼 오픈 AI는 그야말로 이 non-profit 즉 비영리 기관을 만들 것이고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조직이다라고 해서 일리아 서스케이버를 합류를 시킨 것이죠. 즉 바꿔 얘기하면은 구글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오픈 AI로 합류한 일리아 서스케이버의 결심은 나는 인공지능에 대한 파괴력 즉 포텐셜을 강하게 믿는 사람인데 이것이 인류한테 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인류를 보호할 수 있는 이 굉장히 긍정적인 즉 친화적인 인공지능을 만들 거야라고 해서 오픈 AI에 합류를 한 것입니다. 합류를 한 것인데 이 최근 그 샘 올트만의 최근 행보가 이런 것이죠. 사실은 이 챗 GPT를 만들 때 상당히 많은 자본력이 필요했었죠. 소식에 의하면은 한 1조 원 정도, 즉 1조 2천억 원 정도가 소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샘 올트만은 이 샘 올트만과 그다음에 그렉 브로크맨은 굉장히 상업화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뭐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처럼 약간의 어떤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을 사업하는 데 쓰이는 도구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일리아 서스케버하고 여기 나와 있는 4명의 보드 멤버들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개발 속도를 좀 슬로우 다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행보를 보게 되면 이 샘 올트만이라는 사람은 급진적으로 이 사업화에 대한 이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끌어들이면서 투자 자금을 거의 13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게 되면 13 빌리언이니까 13조 원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픈 AI의 이 프라핏 조직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49%의 지분을 줍니다. 자, 그러면 오픈 AI 구조를 조금 더 저희가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픈 AI라는 것은 원래 초기에는 이제 보드 멤버가 있고 이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나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라핏 컴퍼니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13 빌리언을 투자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49%의 지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멤버들은 그 사이에 이게 이제 오픈 AI에 대한 비영리 기관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 홀딩 컴퍼니라고 해서 지주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죠. 이 지주 회사를 통해 갖고 이 수익을 내는 이 프라핏 컴퍼니인 오픈 AI 글로벌 LLC를 컨트롤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샘 올트만을 안 데려오면 나도 따라갈래라고 해서 오픈 AI의 직원 600명이 서명하고 이랬었죠. 그 사람들 여기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이 계속적인 투자를 받고 회사가 커 나가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지분에 대한 스탁 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샘 올트만에 대한 복귀나 샘 올트만의 을 따라가는 전략이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일리아 서스케버는 사실은 그렇게 이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리아 서스케버는 굉장히 신실하고 신념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인공지능이 이런 사람들 인류한테 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쭉 인공지능에 대한 특히 신경망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이 점차 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두려웠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상업화하려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상업화하려는 샘 올트만을 보고 약간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일리아 서스케버가 다른 사람들, 다른 모든 멤버를 설득해서 결국은 샘 올트만을 해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렉 브로크맨은 이 사람하고 공동 창업자였기 때문에 동시에 사직을 하는 사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샘 올트만의 해고 사유가 두 가지 비전의 충돌이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뉴욕 타임즈에서 나왔던 분석 기사를 바탕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매체를 보았을 때 뉴욕 타임즈에서 만들었던 이 기사, 이 분석 기사가 가장 저한테는 설득력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목은 터모일 앳 오픈 AI죠. 오픈 AI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 이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헤드라인은 뭐냐면 AI 인공지능은 결국은 캐피탈리스트 이 자본가의 손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이 함축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본가라는 것은 여러분 예측하시는 것처럼 샘 올트만과 그렉 브로크먼, 그다음에 그거를 서포트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나온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요거를 이제 제가 번역기에 돌리게 되면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두 가지 결투가 있었는데, 즉 이 샘 올트만 사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일리아 서스케버 사이드가 있는 것이죠. 싸움이었는데 결국은 팀 캐피탈리즘, 즉 샘 올트만 팀이 이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복귀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팀 리바이던이라는 건 뭐냐면, 리바이던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다에 사는 괴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혹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괴물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바로 일리아 서스케버 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리아 서스케버 팀은 졌고, 그 다음에 샘 올트만이 이끄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의 팀들이 이겼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어떤 게 예상이 되냐면 유토피안, 즉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자동차 비행기처럼 다소의 어떤 사고나 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툴이다라고 하는 그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일단은 인공지능 이 자동차에 탔다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풀 스피드 엑셀을 밟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것이 뉴욕타임즈의 결론이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관점을 정리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캐피탈리즘 팀, 그러니까 샘 올트만, 그렉 브로크먼, 그 다음에 그것을 이
후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는 그 사티아 나델라라는 거는 현재 CEO이긴 하지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기관 투자 말고 개인 투자로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스티브 발머입니다. 스티브 발머가 거의 무려 한 4% 정도의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소유자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자가 바로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는 아마 1%보다 작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개인 소유주가 사티아 나델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사결정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지원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계획,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은 이 세 사람에 대한 의견 수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회사의 보팅 파워가 1등, 2등, 3등이거든요.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가 오픈 AI에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투입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뒤에는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의 의사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 팀 캐피탈리즘은 인공지능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 전기기관, 전기, 개인용 컴퓨터 등 이러한 모든 혁신적인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인류한테 도움을 주었지 이것으로 생길 수 있는 다소의 부작용은 있지만 이것보다는 큰 베니핏, 혜택이 많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 되고요. 한편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괴물이죠. 바다에 사는 괴물인데 이 일리아 서스케버는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 세계에 있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리아 서스케버 보니까 지금까지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게 되니까 또는 최근에 발견된 어떤 단서를 관측하게 되니까 이것이 좀 위험하다, 섬뜩하다라고 인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리아 서스케버는 이 다른 시각이 있는 것이죠. 즉 팀 리바이어던입니다. 즉 괴물팀이 되는데 외계 생명체와 같은 인공지능이 외계 생명체와 같은 즉 괴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신경망이나 수학적인 이 시어림으로 뒷받침된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것이 마치 외계인처럼 리바이어던 같은 괴물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이 있는데 사실은 일리아 서스케버의 관점은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의 관점과 유사해요. 앨런 머스크도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두 사람의 공통 분모예요. 자, 어찌됐건 뉴욕타임즈의 분석에 의하면 팀 캐피탈리즘, 여기 있는 사람들로 주축이 된 팀 캐피탈리즘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이겼고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오픈 AI의 향후의 R&D 전략은 풀로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샘 올트만이 오픈 AI에 전격 복귀하고 나서 달라진 상황들은 먼저 보드 멤버를 교체했습니다. 보드 멤버를 현재 그 아담 그 디안젤로만 남겨놓고요. 나머지를 교체했는데 브렛 테일러는 셀스포스하고 그다음에 그 트위터 아시죠? 이 트위터라고 하는 이 SNS를 앨런 머스크한테 팔 때 했던 브로커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레리 서머스는 미국의 이 재무성 장관이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었고 한때는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었고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는데 이 세 사람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브렛 테일러가 이제 프레지던트 의장이 됐고 나머지는 보드 멤버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 캐피탈리즘의 주역인 샘 올트만하고 그다음에 그렉 브로크먼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결이 됐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새로운 체제가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리아 서스케버는 일단 모드 멤버에서 제어가 됐어요. 여전히 현재까지는 오픈 AI의 수석 과학자인데 제 생각에는 조만간 일리아 서스케버가 뭔가 의사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이 XAI라고 하는 일종의 구글 딥마인드나 아니면은 오픈 AI나 이런 것과 유사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채용해서 만든 스타트업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타트업인데 이 일리아 서스케버가 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하고 그다음에 일리아 서스케버의 강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이 매우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리아 서스케버는 그렇게 부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제가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은 과학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휴머니티라고 하는 일종의 사람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으로 인지되고 있어서 이런 관계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오픈 AI의 기술적 관점으로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로이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로이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픈 AI의 이 리서처들이 그러니까 핵심 개발자인 것 같아요. 이 모두한테 경고를 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AI 브렉스루가 뭐냐면 획기적인 AI가 발견된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AI와 차원이 다른 AI 브렉스루가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보드한테 몇 차례 경고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CEO 샘 올트만이 아우스터 축출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축출이 됐는데 이 얘기가 바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큐스타라고 하는 프로젝트 얘기가 됩니다. 자, 큐스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로이터에 있는 기사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샘 올트만이라고 하는 CEO를 아우스터, 이 축출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이 핵심 연구원들이 발견한 큐스타 큐스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고 해서 모두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샘 올트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레그 브로크맨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자, 그게 뭐냐면 이 몇몇 연구원들은 일리아 서스케버를 포함한 몇몇 핵심 연구원들은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이 결과, 이 컨시퀀스라고 해서 이것으로서 인공지능으로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물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기 전에 이 상업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이 이 일리아 서스케버를 포함한 몇몇 핵심 개발자들이 모두 멤버들한테 경고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보고했다는 것이죠. 인터널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큐스타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지를 했다는 겁니다. 보드 멤버들한테. 그리고 나와 있는 이 레터가 있죠. 이 하나의 한 통의 편지를 통해 갖고 이 보드 멤버들한테 일종의 이 AGI 같은 새로운 브렉스루, AI 브렉스루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9월 달이 됩니다. 2023년 9월 달에 샘 올트만은 이 레딧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술자들의 커뮤니티에서 AGI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챗 GPT의 보스인 샘 올트만은 그는 이미 완성을 했다는 것이죠. 휴먼 레벨의 AI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하고 나서 이 샘 올트만 약간 뜨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했던 말을 추스리는 관점으로 just miming, 밈이라는 건 뭐냐면 모방하기라는 것이죠. 따라하기, 모방하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운유적인 포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AGI를 내가 한번 흉내내 봤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확하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샘 올트만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수를 한 거예요. 이미 나는 AGI 레벨의 뭔가를 발견했는데 이것을 실수로 발설한 것이죠. 이거를 급격하게 주워 담느라고 just miming이라고 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사실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AGI has been achieved internal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AGI가 오픈 AI 내부에서는 이 성취가 됐다, 이루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자, 그래서 AGI 레벨의 브렉스루가 오픈 AI 내부에서는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AGI라는 것이 이 편지에서 이 써 있는 큐스타 프로젝트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큐스타 프로젝트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큐스타가 뭐냐라는 거죠. 큐스타는 사실은 2023년 3월 달에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A스타 서치 알고리즘, A스타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개발된 소위 말하는 그 패스 파인딩, 경로를 탐색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이건 오래된 알고리즘이에요. 여기에다가 큐러닝이라고 하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합친 것이 이제 큐스타인데 이 논문은 사실은 2021년에 발표가 됐고요. 실제로 그 아카이브 웹사이트에 올라간 것은 2023년 3월 달에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큐스타라는 것이 이거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큐스타라는 것은 큐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더하기 A스타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더한 것이 바로 큐스타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큐러닝이라는 것은 저희 교재에도 나오는데 Q라는 것은 액션 밸류를 얘기합니다. 액션 밸류. 이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할 때마다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데 Q라는 것은 액션 밸류를 뜻해요. 그래서 Q러닝이라는 것은 템포럴 디퍼런스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시간차 방법이라고 하죠. 이 템포럴 디퍼런스에서 생기는 행동 가치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Q러닝이라고 하는데 알파고가 전형적으로 Q러닝 기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Q러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행동 가치는 현재 시간 단계 행동 가치는 S라는 것은 스테이트고 A라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 가치는 새로운 행동 가치, 새로운 행동 가치는 올드 행동 가치, 과거에 있던 행동 가치에다가 이만큼을 얘다 학습률을 곱해갖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Q러닝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템포럴 디퍼런스, 즉 이번 스텝에서 한번 얘가 행동을 취했을 때 벌어들이는 보상값입니다. 리워드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있던 행동 가치를 뺀 다음에 뭔가 델타가 있으면 델타에다가 학습률을 곱해갖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로 Q러닝인데 교재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알파고가 썼던 그러한 강화학습 방식이 되고요. 그리고 A스타 알고리즘은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패스파인딩, 경로를 서치하는 겁니다. 그래프라는 모델 구조를 쓰는데요. 이것을 보시는 것처럼 1968년에 개발된 거예요. 1968년에 개발된 오래된 알고리즘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경로에서 그래프라는 경로에서 A라는 스타트 포인트 노드라고 하죠. 스타트 노드에서 엔드 노드로 갈 때 어떤 경로가 가장 최적이냐를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랬을 때 각 노드는 이 코스트라는 것을 가장 미니마이즈 하도록 경로를 찾게 되면 우리가 가장 최적 경로를 찾는다라는 것인데 이 공식은 바로 뭐냐면 각 노드에서의 코스트가 되겠죠. 코스트는 지금까지 왔던 코스트, 만약에 요즘에 코스트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왔던 코스트에다가 앞으로 갈 코스트, 휴리스틱이라고 해서 앞으로 갈 코스트를 더하게 되면 이 노드에서의 코스트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트를 각 노드마다 더한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모든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끝나게 되면
가장 최적의 패스가 결정이 되는 것이 바로 A-스타 알고리즘인데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은 새로운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던 알고리즘인데 이것을 합한 것이 Q-스타 알고리즘이다라고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일리아 서스케버가 오픈 AI 내부적으로 AGI 레벨의 인공지능이 어치브드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Q스타 이런 개념의 알고리즘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자,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Q스타라는 것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휴리스틱 설치라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결국은 Q러닝이라고 하는 이 강화학습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셀프 임프루빙이라는 겁니다. 셀프 임프루빙. 그러니까 드디어 인공지능 프로그램 스스로 자기의 단점을 스스로 개선하는 절차를 알게 됐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Q스타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논문에 나왔던 것이고요. 오픈 AI 내에서 Q스타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 퀄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퀄리아. 퀄리아라는 것은 뭐 감각체 뭐 이런 건데요. 즉 인지라는 거, 인지. 철학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퀄리아라는 것은 철학에 쓰이는 건데 결국 인지를 할 수 있는 스스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 퀄리아가 더 맞는다라는 거죠. Q스타라는 것은 이 퀄리아다. 퀄리아 프로젝트가 바로 Q스타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한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픈 AI가 그러니까 로이터가 오픈 AI의 리서처들이 AI 보드한테 이 오픈 AI 보드한테 AI 브렉스루를 경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이터가 분석한 것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 큐스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한 통의 편지에 있다. 한 통의 편지, 그러니까 모두한테 전달된 한 통의 편지 안에 이 큐스타라는 것이 있다라고 로이터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편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오른쪽에 나온 이겁니다. 이 편지가 사실은 이제 이메일은 아닌 것 같고 보고서도 아닌 특수한 포맷의 어떤 다큐멘트 문서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이 퀄리아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퀄리아라는 것이 이 굉장히 충격적인, 굉장히 중요한 개선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은 이 Q 네트워크라고 하는 Q 러닝과 약간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으로 이 액션 셀렉션 한다는 것이죠. 그 액션 셀렉션은 어떤 거냐면 A-스타 알고리즘에서 최적 경로를 찾아갈 때 의사결정, 서치라는 것과 같아요. 얘가 A라는 노드에서 B라는 노드로 가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뭔가 옵티멀한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것인데 이 인공지능의 모든 행동들, 액션이라는 거 하죠. 모든 행동을 모아놓은 곳이 액션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모든 행동을 중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냐라는 것에 대한 알고리즘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Q러닝이라고 하는 강화학습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건 오픈 AI가 얘기하고 있는 Q스타 프로젝트는 이 퀄리아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죠. 퀄리아라는 프로젝트인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발표가 안 돼 있습니다. 퀄리아라는 것이 그냥 일종의 이 프로젝트 이름인 것이지 이 안에 들어가는 원리나 그다음에 모델들이나 아니면 학습 방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현재 상태로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퀄리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트위터의 후신이죠. X라고 하는 플랫폼, SNS 플랫폼에는 이 퀄리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AI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 토론하고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퀄리아가 뭐냐, 이 퀄리아에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올리고 논의하는 그러한 이러한 사이트가 이러한 채널이 만들어졌고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퀄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릅니다. 퀄리아라는 것이 어떤 건지. 다만 지금까지 있던 방식에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확실해 보여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퀄리아라는 것이 AGI냐 아니냐, 이 큐스타라고 하는 퀄리아라는 것이 AGI냐 아니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장 핫한 연구 결과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힌트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퀄리아라고 하는 AGI 레벨의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셀프 임프루빙인 것 같아요.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그 셀프 임프루빙이라는 AI가 과연 개발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인공지능에서 가장 취약했던 분야가 리즈닝이라고 하는 추론 분야인데 리즈닝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셀프 임프루빙이라는 것인데요. 2022년 5월달에 발표된 건데 스타라고 하는 셀프 톳 리즈너라고 해요. 스스로 가리키는 것이죠. 인공지능 스스로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이 가리키는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셀프 톳 리즈너가 하는 이 인공지능 모델이 질문을 받게 되면 얘가 옛날에는 대답만 했죠. 지도학습인 경우에 대답만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리즈닝을 해요. 왜 내가 이런 대답했는지에 대한 레셔널이라고 하는 관련 근거를 제시합니다. 나는 여기 보시게 되면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것이 쓸 수 있느냐? 스몰 독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캐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겠냐라고 했을 때 이 바스켓이라는 것이 정답인데 옛날에는 그냥 바스켓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 바스켓이라고 하는 정답을 내가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이 바스켓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 질문하게 되면 정답을 다는데 레셔널이라는 것을 생성하는 것이죠. 레셔널 생성하고 나서 맞게 되면 이것을 맞으면 파인 튜닝 하는 거예요. 맞으면 얘가 야 이런 정답 이런 식으로 레셔널을 다는 게 맞아라고 파인 튜닝 하는 것이고 틀리게 되면 정확한 레셔널을 만들 때까지 재학습을 하는 것이죠. 자, 요런 연구가 있고요. 또 하나 그 셀프 임프루빙 AI의 또 하나 연구는 최근에 발표된 것으로서 2023년 10월 달이니까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그 스탑이라고 해서 그 셀프 터치라는 것은 다 공통어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가리키는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이 컴퓨터 스스로 임프루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셀프 탓 옵티마이저의 약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 안에 임프루버라고 하는 것이 내장이 돼 있어요. 일종의 자기 자신의 셀프 트레이너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임프루버가 학습이 반복이 될 때마다 얘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이 강화됐다라고 해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챗 GPT에서 학습된 방식이 바로 강화학습인데요. 강화학습은 뭐냐면 얘한테 이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기존에 나와 있던 그 데이터, 그 텍스트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얘가 나중에는 또 사람처럼의 사람 수준이 되려면 이 사람이 이 티칭을 하듯이 이 사람의 역할을 하는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만듭니다. 학습을 시켜요. 강화학습을 만들어 갖고 이 강화학습이 얘한테 마지막에 있는 얘는 뭐냐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챗 GPT는 이 강화학습으로 파인 튜닝 된 모델이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강화학습이 사람의 역할을 하는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지속적으로 페널티와 리워드를 줘서 챗 GPT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작년에 발표됐던 챗 GPT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강화학습의 역할은 뭐냐라는 것이죠. 그거는 저희가 알파고를 보게 되면 큰 틀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알파고는 셀프 플레이라고 합니다. 셀프 플레이. 셀프 플레이 뭐냐면 혼자서 바둑을 둬요. 혼자서 흙을 두고 백을 두고 흙을 두고 백을 둬서 얘가 흙을 뒀을 때 어떤 게 좋은지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백의 턴이 되면 백의 차례가 됐을 때에도 어떤 것이 좋은지를 학습함으로 해서 더 빠르고 그다음에 더 확실한 학습을 하는 것이 셀프 플레이인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GPT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개념의 AGI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학습하느냐? 스스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스스로 얘가 액션하게 되면 또 다른 GPT가 리워드를 주고, 액션에 대한 리워드를 주고, 또 액션하게 되면 리워드를 하는 겁니다. 마치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이 만든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보상을 주는데, 앞으로 바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보상을 주거나 페널티를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런 것의 새로운 학습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크라테스 학습법이라는 것이 최근에 부상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마이유틱이라고 해갖고, 마이유틱은 어떤 거냐면 소크라테스가 개발한 학습 방식인데, 질문을 통해 갖고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내면에 있는 깊숙한 진리를 깨우쳐 나가는 방식을 얘기해요. 마이오틱은. 그래서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것이 그 소크라테스의 학습 방식인 그 마이오틱 학습 방법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해서 COT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하나의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 하나의 큰 문제를 한꺼번에 풀었다고 하게 되면, 그 마이오틱 학습 방식은 뭐냐면 이거를 잘게 쪼개가서 작은 문제를 풀게 되면 결국은 큰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체인 오브 소트라는 것을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과거에는 저희가 이렇게 질문 하나를 통으로 넣게 되면, 큰 문제를 한꺼번에 입력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맞추도록 학습을 한 것이 바로 과거에 있던 프롬프팅 학습 방식이죠. 예를 들면 로저가 5개의 테니스 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가 2개를 더 샀는데 캔을 더 산 것이죠. 테니스 볼이 아니고 2개의 테니스 볼이 있는 캔을 샀는데, 각 캔마다는 3개의 볼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복잡한 산수가 포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얼마냐면 과거에 5개가 있었고 2개 캔을 사는데 두 개마다 3개씩 볼이 있으니까 3일 6 하게 되면 5 더하기 6 하게 되면 11이 되겠죠. 이렇게 일단 산수 계산하는 걸 알려주고 나서 물어봅니다. 카페테리아에서 23개의 사과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20개를 썼고, 그 다음에 런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6개를 더 샀다 하게 되면 몇 개의 애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원래 정답은 23개에서 20개를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3개죠. 3개에다가 추가로 구매한 것은 6개이기 때문에 9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질문하게 되면 얘가 전후관계, 그다음에 컨텍스트라는 것을 분석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엉뚱한 27개에 대한 틀린 답을 말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잘게 쪼개서 질문 학습을 하게 되면 저희 말하는 그 COT, 그 체인 오브 서트라는 프롬프팅 방식을 학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질문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게 5개의 볼이 있었고 한 캔마다 3개의 테니스 볼이 있으니까 5 더하기 6은 11이다 라고 학습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학습할 때 라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은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을 쪼개는 것이죠. 체인 오브 소트로 쪼갠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카페테리아에서 23개의 사과가 있었고 점심을 만들기 위해서 20개를 썼는데
그리고 나서 6개를 더 샀다 하게 되면 몇 개가 되느냐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 계산을 이 컨텍스트에 맞게 논리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23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20개를 썼고 나머지는 3개이기 때문에 6개를 추가 구매하게 되면 정답은 9개다 라고 올바른 정답을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일종의 그 마이오틱 학습 방법. 즉 정리하면 그 스탠다드 프롬프팅인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답만 얘기해주고 질문했을 때 여기 나오는 모델의 답변이 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프롬프팅 학습 방식, 즉 통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갖고 정답을 요구한 방식은 안 맞는다라는 것이고요. 대신에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 방식은 질문 안에 인풋 데이터 안에 질문과 그 다음에 답변을 제대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답변을 하기 전에 이런 식의 논리적인 전개를 먼저 해라 라고 예시를 보여주고 나서 질문하게 되면 이 인공지능 모델은 여기서 보여준 예시를 기반으로 스스로 논리 전개를 합니다. 리즈닝을 하고 나서 리즈닝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되는, 즉 사고의 전개를 연쇄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을 하게 되면 좀 더 학습이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스탠다드 프롬프팅은 여기서 말씀드린 한꺼번에 통째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정답을 맞추는 방식이고, 그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 방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질문을 하게 되면 레셔널이라고 하는 판단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계산해라 라는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어 슈퍼바이즈드 베스트라는 건 뭐냐면 사전에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입력된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그다음에 정답을 소위 말하는 지도학습 방식으로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최선의 가장 좋았던 것이 바로 요 주황색 점선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도 GPT 모델이 되고요. 람다도 GPT 기반의 모델이고, GPT는 이 오픈 AI가 만든 것이고, 팜이라는 것하고 람다는 두 개는 구글이 만든 GPT 기반의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GPT 기반의 모델이긴 하지만 각각 성능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X축이라는 것은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가 되고요. 즉, 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장 모델 사이즈가 큰 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스탠다드 프롬프팅 방식으로 했던 것보다 체인 오브 소트로 했던 학습 방식이 상당히 가파르게 학습의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GSM8K라는 건 뭐냐면 Grade School Mathematics 8000의 뜻이에요. 즉 이런 데이터셋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팜이라는 것, GPT라는 것이 상당히 체인 오브 소트 학습 방식으로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네,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셋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커먼 센스에 관련된 데이터셋인데 이 초록색이라는 것이 휴먼 레벨이에요. 사람 레벨인데 이 스포츠에 관련된 경우를 그 체인 오브 소트를 했을 때 사람의 능력을 이미 뛰어넘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커먼 센스 퀘스천 앤 앤서가 되겠죠. 그다음에 스트래티지 관련된 퀘스천 앤 앤서의 분야에서는 상당히 휴먼 레벨까지 밀접하게 근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픈 AI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AGI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는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한번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정리해보면 일단 모델 구조에서는요. 모델 구조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GPT 모델이 일단 최종적인 가장 최적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고, 다만 GPT라는 모델은 모든 연구기관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구글, 메타 각각의 기관마다 똑같은 모델은 아닙니다.
이 저마다의 소위 말하는 비밀 소스가 있어요. 시크릿 소스가 있어서 이 시크릿 소스를 잘 쓰는 이 GPT 모델은 성능이 좋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모델은 성능이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론적으로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GPT 모델이긴 하지만 저마다 시크릿 소스가 가미된 이 조금씩 변형된 GPT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습 변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방법인데요. 오픈 AI가 선보인 프롬프트 기반 학습 방법이 이게 노멀화, 보편화됐고요. 그 다음에 강화학습을 이용한 학습 방식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람이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켜갖고 이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최종적인 GPT를 학습하는 방법이었다고 하게 되면 향후에는 이 GPT 스스로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방식도 생기지 않을까. 셀프 플레이 같은 뭐 그런 것도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고 현재까지는 강화학습이라는 학습 방식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마이오틱 학습 방식인 COT, 체인 오브 소트라는 방식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즈닝 분야에서, 추론 분야에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인공지능, 즉 딥러닝 모델의 인공지능이 가장 취약했던 분야가 추론, 리즈닝이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학습 모델, 학습 방식이 개발되면서 리즈닝, 추론 분야의 성능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그 셀프 임프루빙이라고 하는 기법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셀프 임프루빙이라는 기법이 추론과 마찬가지로 추론과 셀프 임프루빙이라는 기법이 더 빠르게 이 개발이 되면 그 AGI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분야가 이 두 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성과를 보게 되면 이 추론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이 눈에 띄인다는 것이죠. 아까 설명드린 아리스메틱 리즈닝이라고 해서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누구한테 얼마를 구워주고 그다음에 누가 빌리고 하는 것들을 쭉 들은 다음에 문장을 이해하고 나서 간단한 사칙 연산을 하게 되면 결과를 내는 그러한 아리스메틱 추론도 상당히 큰 발전을 보였고 커먼 센스 일반 상식이나 심블릭 추론에도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인공지능의 현황이 되고요. 나머지는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학습 데이터 관점에서는 저희가 토큰이라고 해갖고 원래 각 자연어에서 각 형태소를 우리가 아이디로 부여하는 것이 토큰이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말할 때 슬랭이 뭐냐면 학습 데이터 셋을 토큰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습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다고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GPT-4 터보가 쓰였던 학습 데이터의 대부분이 다 쓰였던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 가지고는 이미 다 학습 데이터를 활용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더 이상 GPT가 좀 더 똑똑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학습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 토큰, 즉 학습 데이터를 인공지능 스스로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든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검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강화학습 방식이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능력을 제외한 그 디지털 브레인, 즉 대뇌 활동, 이 사고, 머리를 쓰는 것으로만 보게 된다면 현재 나와 있는 인공지능이 일반적인 대학생 수준을 넘어선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픈 AI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내릴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나와 있는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축출이 됐다가 5일 만에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일리아 서스케버는 현재 오픈 AI에서 개발된 퀄리아가 됐건 아니면 큐스타가 됐건 어떤 AGI 비슷한 이 학습 모델을
목격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일리아 서스케버와 그다음에 그의 측근들, 핵심 연구원들은 오픈 AI가 만들어낸 초기 AGI 모델을 관측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가설을 전제로 오픈 AI라는 초기 모델이 이미 오픈 AI 내에 확보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현재 지금 새롭게 구성된 경영진 샘 월트만과 그렉 브로크만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를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 풀 엑셀을 받게 되면 제 생각에는 5년 내에 AGI의 출현이 가능하겠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가 우리의 몫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한 이 새로운 AGI가 생겼을 때 우리의 대처 방안을 빨리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AGI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 자체 기술력 가지고 이런 것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볼 시점이다. 굉장히 서둘러서 검토를 해볼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